안녕하세요.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 규제가 굉장히 많죠. 요즘에 주택 규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경매 물건은 낙찰가액에서 막 70%, 80% 이런 경락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매 물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물건이에요.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공장 경매는 일부 토지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토지 전체 및 건물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죠. 자, 해당 경매 물건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소재한 소액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다양한 호재사항이 있는 곳입니다. 안성시에만 해도 제2경부 고속도로가 IC가 무려 4개나 개통되며 SK하이닉스, 평택, 삼성전자 다양한 배후 세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 돈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핫한 토지가 안성시이죠. 이런 핫한 토지가 경매가 진행 중인 공장 물건이 있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매 검색 어디서 해야 돼요? 대법원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다른 데 경매 정보지 보니까 막 전국 단위 보는데 월에 막 50만원, 100만원 내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주시죠. 경매 정보는 어디서 검색해야 된다? 대장 옥션, 해당 경매 정보지는 공매, 경매, 그리고 종합검색, 법원별 검색, 특수물건 검색, 테마별 검색 다 가능하고요. 전국 단위로 보는데 무려 29,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서 내 종잣돈에 운영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을 검색해서 알차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물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3251 경매 물건입니다. 자,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소재해 있고요. 용도는 공장입니다. 토지 면적은 327평, 꽤나 크죠? 꽤나 큽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75평.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입니다. 채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정가 4억 8천만 원부터 진행했는데 현재는 1회 유찰돼서 3억 3,702만 원부터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서울 중심지는 20%씩 떨어지고요. 수도권, 지방은 30%씩 하락합니다. 유찰될 때마다 이런 경매 물건이고요. 자, 현재 입찰일은 2월 28일. 아직 남았죠, 많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경매가 진행 중인 형태로 경매 물건을 많이 전달드려요. 근데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매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좋다고 하니까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버리면 전혀 매력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경매 집행 전에 경매 물건을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이런 물건을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구나. 이런 경매 물건을 이런 식으로 가치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부동산 경매는 이런 양질의 부동산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구나. 내 종잣돈도 일하게 할 수 있구나. 나도 빨리 경매를 배워서 하루빨리 내 종잣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봤으면 좋겠다. 검토해 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고 매력이 있다고 하면 직접 임장 활동을 통해 주변 시세가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셔야 되고요. 다양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다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입찰하셔야 됩니다. 높게 입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나도 이제 이런 물건을 많이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28일 날 경매가 진행되고요. 3억 3,702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토지가 현재 327평 한 필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 공장의 사용 승인일은 1996년도 02월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마 제가 이미지를 잠깐 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폐가와 비슷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이나 혹은 전체 다 허물고 부수고 신축을 통해 수익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건물 현황이랑 토지 등기부. 자, 집합 건물이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을 전체 소유하면 이 등기부 현황을 건물분과 토지 등기부를 전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건물분에 한해서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4년도 7월 30일 근저당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7가지 보죠.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수리 전세권 담보가 등기입니다. 그 중에 근저당이 되니까 근저당 이후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깨끗한 부동산이 되겠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와 동일하게 2014년도 7월 30일 날 통상 같습니다. 7월 30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부동산의 권리 분석 끝났으니까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혹은 사업을 영리화하고 계시는 임차인도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음, 권리상 이상 여부가 전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한번 볼게요. 현재 물건의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풀이 좀 우거지면서 여기 위에 옆에 바로 공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경매 물건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안에는 거의 폐가예요. 폐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았을 때 항상 물건을 보잖아요. 토지나 공장이나 창고나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아스팔트 이렇게 깔려져 있죠. 이런 거를 보면 가슴이 좀 설레어야 되는데 토지나 이런 걸 볼 때 포장도로가 있다는 건 뭐야?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토지는 도로가 붙어 있어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최소 4m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도로폭은 약간 협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장 부지가 워낙 소액 부지이기 때문에 그의 큰 대형 탑차가 들어올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 부지의 공장은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시외 건물도 있어요. 옆에 제시외 건물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노란색 도로 붙어 있죠? 바로 붙어 있는 정방형 토지, 필지 분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토지를 항상 보실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어를 항상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계획관리 지역이고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 40%, 바닥 면적을 40%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은 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즉 여기에다가 공장, 물류창고, 농가주택, 전원주택 전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주거용 토지의 대장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짜배기 땅에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안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상승폭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8만 대는 소도시기는 하나 폭발적인 인구 유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안성이 주목받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의 호재입니다. 그로 인해 수도권 전 지역을 약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죠. 신규 조성인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성시에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여지죠. 정의 외부 효과, 즉 수요가 몰린다는 것은 주변 토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성시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럼 해당 위치의 인프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땅의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용도지를 누르면 뭐죠? 이렇게 갈색 깔땅, 제가 좋아하는 땅, 가슴이 설레이는 땅. 도시 밀집 지역에는 빨간색과 분홍색을 좋아합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하고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굉장히 높아서 막 용적률이 1000%까지 적용됩니다. 더욱더 많은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할 수 있어 수익률을 더욱더 높일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비주거용 토지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죠. 아까 전처럼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고 바닥 면적도 보다 높게 쓸 수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층을 선호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주거용지의 대장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안성 IC나 뭐 다양하게 오산 IC까지 진입도 수월해서 교통에 대한 편의성도 일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위치에 소재에 있습니다. 자, 물건지 주변으로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인 위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 개발에 대한 요지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위성 지도를 누르면 여기 다 보시면 소규모 공장지대예요. 그죠? 소규모 공장지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빠져서 메인 도로까지 진입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게끔 현재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 주변이 전체적으로 안성 산업단지나 평택 브레인시티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수요층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장 밀집 지역이라 황금성도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주변에 그러면은 이게 입지도 괜찮고 알겠어, 입지 알겠고 전체적인 현황이나 도로도 끼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 토지의 용도 지역도 계획관리 지역이라 괜찮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게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는지 혹은 매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시세 조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 경매 물건이 안성 IC 아까 여기 있었죠? 자, 여기서 누르면 토지를 어떻게 시세 조사해야 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일반 토지 시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를 누릅니다. 내 토지는 항상 비주거용지에서 가장 대장인 계획관리 지역인데 다른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토지들의 평당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갈색깔 위주의 땅들을 보셔야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죠. 평당 1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일반 매물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도 계획관리 지역인 것 같네요. 계획관리 150. 그러면 통상 130에서 150만원 사이에 설정이 되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입니다. 평균 140만원 정도 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토지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327평에 3억 3,700.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고 토지만 보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30만원, 3억 4천으로 반올림 해볼게요. 그냥 지금 최저가가 3억 3,700인데 3억 4천이라고 치고 나누기. 토지 면적은 327평입니다. 327평. 평당 1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경매 진행가, 건물의 감정가 제외하고도 평당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140에서 150 사이인데 우리 물건은 평당 1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30만원은 안전마진을 확보한 거야. 평당 327평 곱해볼게요. 약 1억 원에 주변 시세 대비 약 1억 원에 저렴하게 해당 공장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지자체에다 좀 물어보니까 건축 행위도 가능하다고 일부 확답을 좀 받았습니다. 도로로, 건축법상 공용도로로 고시된 사항이 있어서 건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해당 공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좀 잡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철거 전에 그냥 저 상태로 매각하는 거예요. 저 상태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140에서 150만 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평당 120만원 정도로 하향해서 매도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이거 철거해서 니들이 신축해서 써라, 내가 주변 시세보다 대신 싸게 팔겠다 라고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럼 우린 20만원씩, 이게 뭐 300평이라고만 해도 6천만원의 단기 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두 번째 출구 전략을 잡으면 이 정도의 건축물이면 철거비가 평당 한 2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 철거하는데 너무 노후됐으니까. 그리고 단층이잖아요, 그죠? 층고도 좀 작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은 뭐 직접 철거 업체가 현장에 방문해서 정확한 견적을 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많이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봤을 때 평당 한 20만원 선이면 철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비철과 고철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비철과 고철이 좀 많이 있으면 그거를 철거 비용과 약간 상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없는 걸로 가정하고 평당 20만원 정도의 철거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건축 면적은 175평이죠. 자, 175평 곱하기
20만원, 약 3천만원 정도 철거 비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안전마진 1억이었잖아요. 그죠? 안전마진 1억. 안전마진 1억이 뭐예요? 평당 20만원씩 저렴했잖아. 20-30만원씩. 30만원 저렴해서 평당 1억이 안전마진인데 철거를 하고 매도를 하면 주변 시세대로 다시 팔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변 시세대로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수익률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더 나아가서 철거하고 신축해서 판다. 철거하고 공장 새거로 신축해서 내가 팔겠다 라고 하시면 건축비는 공장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요. 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면 한 200평 정도를 건축행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한 4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자, 건축비에서 통상 30%의 마진율을 봅니다. 이 건축 건물에 대해서 30%의 마진율을 좀 받아서 건축에 대한 것들은 약 5억 원 정도에 매도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고 토지는 또한 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고 수익률을 두 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0평을 신축을 하잖아요. 그죠? 200평을 신축합니다. 자, 200평을 신축을 하면 평당 공장 임대료가 다 다르지만 신축의 경우 컨디션이 좀 좋았을 경우 한 평당 3만원 정도 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3만원 정도. 그럼 월에 600만원 임대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에 600만원. 자, 월 6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7,200만원이죠. 1년에 7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공장 경매 물건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최저가가 3억 3천, 그냥 반올림에 4억이라고 치고 우리가 200평, 평당 200만원 들죠. 4억 정도의 건축 비용이 듭니다. 치면 8억의 총 투자 비용이 들어가. 임대료 얼마 받는다고 했죠? 7천만원이라고 했죠. 저희가 7천만원을 나눠주면 8%에서 11% 정도 사이 나오겠네요. 8%에서 11% 정도 사이에 임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증금까지 받으면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보증금을 받지 않고 단순 수익률만 계산한다면 수익률은 8% 정도를 기록할 수 있다. 반올림하면 9% 정도 되겠네요. 9%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고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죠. 현재 너무 노후됐고 폐가의 건축물이야. 폐가의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 첫 번째, 그냥 현 상태에서 판다. 현 상태에서. 왜? 주변 시세가 평당 140만원을 호가하는데 우리는 120만원 정도로 하향을 합니다. 그죠? 300평만 매각하면 20만원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가 평당 100만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시세가 평당 140인데 120에 매각을 한다. 자, 120만원 곱하기 327평 해볼게요. 자, 매각은 3억 9천으로 매각이 가능하죠. 현 최저가는 3억 3천. 이 정도만 해도 시세 차익은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약 5천에서 6천 정도의 단기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냐? 더 나아가면 현재 해당 부분들을 철거를 통해 약간 나대지로 만들어 놓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판매를 진행한다. 그래서 나대지였을 때는 시세에 대한 가격을 형성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약 시세가 150 정도 하니까 14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327평 하면 시세가는 4억 5천으로 더욱더 우량하게 높아지게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철거한 다음에 신축해서 파는 거야. 자, 공장 신축은 평당 200 정도 해요. 주택은 도급으로 계약하면 60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공장은 단순한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 4억, 그리고 토지 매입대 4억, 예를 들어 4억, 4억, 8억, 수익률만 맞춰도 9% 이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9%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량한 경매 물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변에 임장 활동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이제 손품으로만,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왜 안 다룬 이유는 너무 멀어,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 그리고 입찰일도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렇게 입찰일이 얼마 안 남고 조금 더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경매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좀 양질의 부동산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요거를 꼭 저도 손품만 파서 본 거니까 현장에 들려서 주변의 창고 및 공장 임대료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 주변의 토지 시세는 얼마인지, 매수자 입장에서 평당 120만원 선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입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변에 평당 임대료가 신축 공장 현에서 평당 2에서 3만 원 선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해서 산업 폐기물 및 악성 폐기물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고철과 기계류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치권의 여부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 여부도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곡 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혹은 건축사무소에 방문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도로 배수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경락대출을 체크한 후 보다 안전하게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시에 나와 있는 핫한 공장 경매 물건을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현황상 보면 좀 으스으스한 폐가죠. 하지만 토지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토지의 본질이 우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출구 전략을 잡아서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공장 경매의 경우 임대 수익과 지가 상승을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구분상가의 경우 토지의 소유를 일부만 취득하기에 기대 수익이 보다 낮을 수 있지만 공장의 경우는 전체 토지를 보유하고 사용하기에 가치 상승이 빠르게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지가 상승을 기다리는 동안 임대료가 나오지 않아 가치 상승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공장 경매의 경우 임대료가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향후 높은 기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 우리 대자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소유하며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책 사서 읽고 첫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장TV 카페에 보시면 지금 대장TV를 통해 책, 강의, 그 외적으로 유튜브나 뭐 다양한 제 내용을 듣고 낙찰을 통해 작지만 성공을 이뤘다, 수익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대장TV 카페에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남는 경매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마음가짐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